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용기 내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늘 가족이 그리웠죠. 택시를 모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셨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늘 컸었네요. 그래도 밝게 키워주신 덕분에 구김살 없이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23살이 되던 해 동네에서 저를 죽고 못 살게 쫓아다닌 동네 오빠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완전 남의 편이 되더군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저희 집 형편은 그저 저 하나만 먹이고 입힐 딱 그 정도였거든요. 그렇지만 남편네 집은 동네에서도 제일 유복한 환경이었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열심히 일군 회사가 잘 되어 좀 잘 살게 된 케이스였어요. 큰 중견기업의 하청을 도맡아 하는 회사였죠. 그런 집에 아무것도 없는 제가 시집을 가게 되었으니 시부모님이나 남편의 누나나 마찬가지로 저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전 넘어가게 되었네요. 본격적으로 시집을 가게 되니 고생문이 열리게 되었죠. 각오는 했었지만 대단했어요. 본대 없이 자란 것이 남자 하나 잘 꼬셔서 이 집안에 발을 들였으니 비리 아들이라도 낳아야 한다. 알겠니? 그거 아니면 볼 게 뭐가 있어 니까짓 게. 어쩌다 우리 아들 눈에 들어서는. 하여튼 오늘 중으로 이불 빨래 다 해놓거라. 본데 없이 자랐다니 어머니.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절 예쁘게 키워주셨는데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어머, 엄마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그러니까 본데 없다고 하는 거야. 알겠어? 어른한테 말 대답하는 꼬락서니? 말 대답이라뇨. 어머님께서 저한테 항상 인격 모독을 하시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형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말 대답이야. 아주 웃겨. 희성이한테 교육 좀 잘 시키라고 해야겠네. 아님 내가 교육을 시켜야 하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남편의 누나는 딱 그 말이 맞아 떨어졌어요. 어려서 오냐오냐 공주처럼 자라서 대학도 의대를 들어갔죠. 그런 시누이의 콧대는 높아져만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딸은 의사에 아들은 사업체를 물려받을 것이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 집의 식모나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시어머니의 시중에 시누이 시중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랐네요. 결혼 초반엔 남편이 저를 무척 애지중지하였기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으나 남편은 저를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금세 시들시들해져만 갔죠.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남편의 애정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식어가는 게 느껴지자 제 마음을 다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막막했고요. 정말 우울했어요. 요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아무리 사업하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난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어머님 심부름만 했는데. 그게 네 할 일 아니야? 꼭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한테 찡얼대야겠냐? 내 마음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없어? 미안해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나도 대화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당신 오기만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봐. 집구석에서 도대체 뭐하냐? 자기 개발 좀 해. 그러니까 맨날 누나나 엄마한테 무시만 당하지. 내 친구들 와이프들은 똑똑하고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데. 너만 보면 답답해. 알아? 내가 미쳤지. 너랑 결혼을 괜히 해가지고 내 발등을 내가 찍었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별도 따줄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잡은 물고기라 이거예요?
기막혀 정말. 억울하네요. 남편은 저를 잡은 물고기처럼 하대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똑같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의 그런 변한 모습을 보고 좋아했죠. 저희가 갈라서길 바라셨거든요. 한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는 친정 아버지를 생각하면 쉽게 이혼할 수도 없었죠. 시간이 흘러 절 무시하는 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쯤 아이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하였죠. 희주네 병원 가서 검진 받거라. 희주가 산부인과 의사인 거 알지? 우리 귀한 손주인데 아무 병원이나 다니게 할 순 없지. 네, 그럴게요. 아직은 초기라서 몸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 너무 좋으시죠? 바라던 손주가 생겼잖아요. 아들이어야지 무조건. 딸이면 쓰냐? 그리고 애 생기기 전에 그렇게 희성이 보고 끝내라 했거든. 기어이 애를 만들어. 에휴. 어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뱃속에 아가가 듣겠어요. 이제 말씀 가려해주세요. 저 홀몸도 아니니까 부탁드립니다. 얼씨구, 아주 애 2번 가졌다간 시엠이 잡아먹겠다. 내 입으로 내가 말도 못하냐? 참나 기막혀서. 어디 며느리 눈치 보여서 살겠냐? 시어머니는 은근 아이가 생기기 전에 저희가 이혼하길 바라셨지만 물거품이 되었죠.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가슴 아팠지만 이제 아이도 낳고 살면 조금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 뒤엎었을 테지만 그땐 왜 이리 여리기만 했는지.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손주인데 아들, 딸 상관없이 좋지 않으세요? 저는 벌써부터 너무 기대돼요. 딸이든 아들이든. 기대는 무슨? 우리 희성이만 쏙 닮아야 하는데 머리는 희주 닮아도 좋고. 너 볼 거 뭐가 있냐? 안 그러냐? 어쨌든 희주네 병원으로 옮겨.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셨지만 막상 제가 임신을 하자 그렇게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한테 너무 죄스러웠어요. 시어머니야 그렇다 치지만 남편마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애한테 미안한 마음 가득이었죠. 자기는 안 기뻐? 우리 애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나 혼자 애 만들었니? 입이 있으면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남들 다 가는 애인데 뭘 그렇게 유난이야. 그리고 지금 회사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이런 거 신경 쓰게 생겼냐? 그래도 너무한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남보다도 못한 말을 할 수가 있어? 결혼 전이랑 너무 달라, 알아? 아주 어머니 판박이야 자기도. 이제 대놓고 우리 엄마 욕하는구나. 네가 그럼 그렇지.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너 같은 애를 쫓아다녔다니. 아유. 남편은 아이가 생겼어도 저에게 무심한 것은 똑같았어요. 그리고 철저히 저 혼자 태교를 하며 아이를 품었죠. 시어머니가 무조건 시누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해서 결국 임신 10주 정도에 시누이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정기검진을 늘 시누이한테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이의 성별이 공개되는 날 시누이 입에서 나온 말은 놀라웠습니다. 어머, 딸이네? 엄마, 어떡해? 올케 뱃속에 아들 아니고 딸인데? 하여튼 올케는 참 어떻게 미운 짓만 골라 하냐? 네? 딸이에요? 아, 전 괜찮아요. 딸이어도. 어머님이 많이 상심하셨겠어요.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케 걱정이나 해.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에휴, 어쨌든 엄마도 알아야 하니까 내가 말할게. 기운 내라고. 시누이는 이 상황을 즐긴다는 듯이 말했죠. 전 딸이어도 너무 행복했지만 아들을 그렇게 바라온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또 얼마나 저를 쥐잡듯이 잡을까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누이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전화에 쓸모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것. 세상 사람 다 낳는 아들도 못 낳고 결국 딸이냐? 애 낳고 갈라서라.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갈라서라뇨. 그리고 성별은 남자 쪽에서 결정짓는 건데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뭐야? 네가 애초에 우리 집이랑 어울리기는 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들 하나만 낳으랬더니 그것도 못하면 왜 살아 여기서? 애가 듣겠어요, 어머니. 고정하세요. 그리고 이혼이라뇨. 희성 씨랑 이혼 못해요. 그럼 저희 애는 어떡해요? 그럼 둘째도 딸 낳으면 어쩔 건데? 너 못 믿는다?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좋은 말 할 때 순순히 불러서. 그리고 어차피 애 키울 능력도 없는 것. 애는 우리가 키울 거야. 알겠니? 딸이라 안타깝지만 우리 핏줄을 능력 없는 어미 따라 가게 할 순 없지. 시어머니는 완강하셨어요. 무조건 이혼만을 외치셨죠.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가지고 딸이라는 이유로 이 집에서 물러나라고 하다니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기가 막히게 한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엄마 말대로 하자, 이혼해. 너도 이렇게 사는 거 지겹지 않아? 그냥 애 두고 나가. 그래서 새 출발해. 나도 너한테 더 이상 마음 없어. 뭐? 이혼이 쉽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어?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했던 맹세 기억 안 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준다며. 이게 사는 거냐, 너랑 나랑? 솔직히 너 애 생기게 한 거 내 실수야, 알아? 그 전에 정리하려 했어, 진작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애 낳고 나가.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완강히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그 이혼을 지지하는 시어머니, 얄미운 시누이, 내 딸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딸만은 꼭 제가 데려가고 싶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확고히 말했어요. 이혼할게요, 어머니. 애 낳고 애랑 같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딸이라고 어머니 원하지도 않으셨잖아요. 네? 아무리 딸이라도 희성이 아닌데 비렁뱅이 밑에서 크게 할 수 있냐? 생각을 해봐라. 이 집에 살면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텐데 네 딸 거지꼴로 키우고 싶어? 너처럼 한부모 가정 만들면서 못 먹고 못 입고 살게 하고 싶은 게냐? 다 모두를 위한 길이야. 어머니, 어떻게 자식을 떼어놓고 나가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전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니였다면 자식 두고 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안 된다. 어차피 능력 있는 부모가 애 데려가게 되어 있어. 애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알겠어? 저에겐 출산일이 아이와 헤어지는 날이었죠. 그러면서도 설마 정말 아이만 데려가고 날 내치겠어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불안한 저는 애를 안고 어디 도망이라도 갈까 싶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며 울며 지새운 나날이 지나고 결국 출산을 하였습니다. 우렁찬 아이 울음소리, 그마저도 전 보지도 못하였네요. 시누이가 바로 아빠에게 데려간 것이죠. 전 회복만 하고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퇴원 후 집에 가던 날 대문 앞에 제 집만 덩그러니 나와 있었고요.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여보, 우리 아이 얼굴 한 번만 볼게요. 네? 어떻게 낳자마자 얼굴도 못 보게 할 수 있어요?
정 떼기만 힘들지?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라. 알겠어? 우리가 예쁘게 잘 키워줄게. 새 출발하렴. 택시 불렀다. 얼른 가라. 그렇게 전 아이를 낳자마자 생이별을 하고 이렇게 살면 뭐하나 생각하여 한강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었죠. 정말 아이를 데려와도 내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아니면 시댁과 맞서 싸울 돈이 있나? 뭐 하나도 가진 거 없는 저를 생각하니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강 앞에 다다라서 신발을 벗어 던진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군요. 이 용기로 살자. 죽을 용기로 살아보자. 그리고 딸을 찾아오자. 어떻게 됐든 딸을 위해 살아가자는 마음이요. 그리고 전 일을 악물었어요.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죠. 23살에 시집와서 경력 단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여자가 하기엔 생소하지만 택시 운전이라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고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택시를 하다 보니 우연치 않게 많은 일도 접하게 되었는데 타있던 손님을 내려주자마자 손님이 얼마 가지 않아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란 저는 일단 택시에 내려 그 손님에게 CPR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워온 CPR을 실행했죠. 일단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밖엔 없었어요. 다행히 그 손님은 제 덕분에 초반 대응을 잘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 손님은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하며 저에게 명함 하나를 주었습니다. 명함을 보니 꽤 큰 중견기업의 사장이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기사님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했을 텐데 정말 지나치지 않고 살려줘서 고맙네요. 에이, 제가 할 일을 한걸요. 그래도 덕분에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건강 꼭 잘 챙기세요. 내가 진짜 뭐 하나 도와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 혹시 필요하거나 한 거 있어요? 말만 해요. 뭐든 들어줄게요.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인데 이것도 못 해줄까 봐. 지금이 아니라도 좋아요. 언젠가 꼭 내가 빚을 갚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저에게 언젠가 꼭 빚을 갚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말이라도 너무 고마웠네요. 그리고 전 밤낮으로 돈을 벌었어요. 무조건적으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일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익숙해질 무렵 제 택시만을 이용하는 콜 손님들도 늘어났죠. 물론 택시 일을 하면서 여자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여자 손님들이나 점잖은 남자 손님들과의 대화가 잘 통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8년이 지나 그날도 역시나 택시를 몰고 가는데 하나의 콜이 들어왔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에서 꼬마 손님을 태우고 꼬마의 부모님이 있는 곳까지 안전운전을 해달라는 콜이었어요. 그렇게 꼬마 손님을 태우려는 찰나 너무 익숙한 얼굴, 저와 너무 닮은 모습을 보고 백밀러로 아이의 얼굴을 힐끔힐끔 바라보았죠. 저의 어린 시절이라고 믿을 정도의 남자아이였어요.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눈이 계속 가 꼬마 손님에게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안녕, 꼬마야. 혼자서 택시도 타고 의젓하구나. 아빠 엄마한테 가고 있는 거니? 기특하네. 의젓하게 혼자 택시도 다 타고. 네, 안녕하세요. 아빠 엄마랑 오늘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엄마가 픽업을 못 와서 오늘은 혼자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줌마도 너 나이만한 딸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렇게 꼬마 손님이 타주니까 아줌마가 딸 생각이 나네. 주책맞게 흐르는 눈물이었네요.
그동안 참고 참아온 눈물이었죠. 갑자기 떨어져 있는 딸이 생각나면서 딱 요만큼 컸겠다 싶더라고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내 딸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정말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갑작스러운 눈물이었죠. 제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꼬마 손님은 자기 주머니에서 손수건 하나를 꺼내서 건네더라고요. 마음씨도 얼마나 착하던지. 아줌마, 울어요? 울지 마세요. 여기 제 손수건인데 이건 안 돌려주셔도 돼요. 이걸로 눈물 닦으세요. 고마워. 아줌마가 갑자기 주책 맞지? 손수건까지 건네주고. 크면 여자친구들한테 꽤나 인기 많겠는데? 이름이 뭐니? 윤우진이에요. 지금도 많아요. 제가 오이를 못 먹는데 오이까지 먹어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고맙기도 하죠. 저와 닮은 것도 모자라 오이를 못 먹는 것마저 똑같다고 하니 꼬마에게 더욱 눈이 갔습니다. 참 신기하였죠. 그래서 눈물이 흘렀나 봐요. 꼬마 손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목적지에 다다랐을 무렵 전 너무 놀랐어요. 목적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꼬마의 부모님은 저의 전남편과 재혼한 부인이었네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얼굴을 재빨리 숨기고 얼른 꼬마의 엄마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착실하게 인사를 하는 꼬마를 뒤로 한 채 말이죠. 그리고 꼬마와 그 부모님이 사라져갈 때쯤 다시 그 자리를 찾았죠. 그리고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 이혼 후 한 4년 정도 뒤에 재혼을 했는데 아들이 8살이라뇨. 지금 딱 제 딸 나이가 8살이었거든요. 전 제가 알아봐야겠다 싶어 다음날 아이를 태웠던 초등학교 근처로 갔어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아이가 나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접근했죠. 이 방법밖엔 없었거든요. 어머, 꼬마야. 아줌마 기억하니? 여기 네 손수건 돌려주러 왔어. 아무래도 우리 꼬마 손님 손수건인데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 택시 아줌마다. 안녕하세요. 손수건은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근데 여기까지 이거 주러 오신 거예요? 꼬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온 지퍼백에 고이 보관하였죠. 아따고! 아줌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머리털 지금 뽑은 거예요? 아따가워라. 왜 뽑으시는 거예요? 머리에 뭐가 많이 묻었네. 아줌마가 머리에 뭐 좀 떼주려고 하다가 모르고 잡아당겼어. 미안해. 아줌마, 이만 가볼게.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카락을 뽑아 친자검사 의뢰를 맡겼어요.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맡긴 거였어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친자검사는 불법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일주일 후 친자검사 결과가 나왔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이와 저는 99% 친자검사가 일치하는 거였어요. 너무 충격이었고 제가 낳은 게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다니 뭐라 할 말이 없었죠. 그럼 전 딸을 낳았다는 핑계로 그 집에서 쫓겨난 것이니까요. 이가 부들부들 갈렸어요. 신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짜고 친 판이었고 남편조차도 그 판에 끼어든 것이니까요. 전 이제 제 모든 것을 걸고 아들을 뺏어올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그 집구석은 제가 요절을 내리라 다짐했어요. 더 이상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전 철저히 조사했어요. 우연인지 운명인지 몇 년 전 제가 살려준 은인이 전 남편 회사의 하청을 대주고 있는
중견기업 사장이더라고요. 정말 모든 기운들이 저를 돕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렇게 그분을 찾아갔어요. 제 말을 들어줄지 아니면 듣고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애원해야 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었으니까요. 전 그렇게 사장님께 만나자고 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택시 기사입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그때 부탁 하나 들어준다는 거 지금 써도 될까요? 아이고, 그동안 연락이 없어 궁금했는데 당연하지요.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인데 뭐든 다 들어줄게요. 얘기만 해봐요. 전 그 사장님을 붙잡고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얘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3살 어린 나이에 시집와 돈 때문에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남편의 배신에 아이까지 뺏긴 사연 말이죠. 그리고 시댁에서 아이조차도 딸이라고 빼돌린 사실까지 말입니다. 아이를 8년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딸인 줄 알았고요. 전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얼굴 한번 보지 못했죠. 얼마 전 우연히 제 자식을 만났어요. 아들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 집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건 사장님의 도움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구한 사연이 있다니요? 아니 근데 제가 도와줄 게 있나요? 아휴, 얘기만 들어도 화가 나네요. 사장님 회사에서 하청을 맡기는 회사가 전 시댁입니다. 주식회사 사무 말이에요. 거기가 제 전남편 회사예요. 아니, 사무 말이에요? 참나 윤 사장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제가 부탁드릴 일은 사장님의 힘으로 그 회사를 무너뜨려 주세요. 제가 제 아들을 찾을 수 있게요. 부탁드립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전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오랜만에 꺼내본 기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다행히 사장님은 제 얘기를 듣고 같이 화도 내주시고 같이 마음 아파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 아니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는지 다행히 들어주셨죠. 그것만 하면 됩니까? 더 필요한 건 없고요. 어차피 기사님 아니었으면 없었을 목숨.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들을 꼭 되찾게 된다면 정말 이 은혜 평생 갖고 살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그렇게 계획은 시작되었고 사장님은 모든 하청을 다른 곳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장님 회사뿐만 아니라 사장님이 손닿는 모든 회사들도 하청을 주지 말라고 오더를 넣어주셨죠. 갑자기 거래가 중단된 전 남편 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 전화를 걸었어요. 8년 만에 하는 전화. 그동안 번호는 알고 있어도 전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나야, 잊은 건 아니겠지? 우진이 소식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만나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디서 볼까? 아니, 네가 우진이를 어떻게? 일단 지금 당장 만나. 내가 그쪽으로 가지. 우진이한테 절대 접근하지 마. 그렇게 약속을 잡고 저희는 만났습니다. 8년 동안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살았는지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르더군요. 평생 모를 줄 알았니? 미친놈. 네가 사람이야? 아니 너네 엄마랑 너네 누나도 사람이니? 인간의 탈을 쓰고 애를 빼돌려? 딸이라고 그렇게 구박하더니 아들이었잖아. 아예 작정하고 나 내보낸 거지? 너네가 가만 안 둬. 그리고 우진이 데려올 거야. 이게 주제 파악도 아직도 못하네. 우진이 데려가면 네가 키울 자신은 있고
딱 봐도 겨우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오버 좀 하지 마. 너 요새 거래 다 끊기지 않았니? 그게 누구 때문인 것 같아? 신만복 사장님 알지? 내 부탁으로 거래 다 끊어주신 거야. 뭐? 네가 신 사장님을 어떻게 알아? 아니 네가 그럴 능력이나 돼? 너 지금 뭔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쫄딱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너네 집구석은? 용서 안 해 절대. 알겠어? 한번 망해봐. 모든 거 다 잃은 게 어떤 느낌인지. 그 말만을 남기고 자리를 떴어요. 전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몇십 통을 걸며 얘기하기를 원했지만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저를 도와주신 사장님 말로는 그 회사를 모든 협력업체들에게 하청을 받지 못하여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했네요. 직원들의 임금체불부터 사장님께 애원하며 전화 오는 전 남편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 아주 최악의 상황일 때 소송을 걸었어요.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이죠. 그리고 혹시나 아이가 받을 혼란에 대비하여 아이의 초등학교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말을 했죠. 아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성숙했고 똑똑했네요. 이미 친엄마가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요. 아줌마 기억해? 우진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아줌마, 우진이한테 오늘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줄래? 기사 아줌마다. 아줌마, 무슨 말이요? 아빠가 낯선 사람이랑 오래 대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른 가야 하긴 해요. 아줌마가 우진이 친엄마야. 혹시 우진이 많이 놀랐어? 엄마가 아들도 못 알아보고 미안해 우진아. 아줌마가 내 친엄마라고요? 항상 우리 친엄마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보고 싶었어요. 아빠랑 할머니는 말을 안 해주셨거든요. 미안해 우진아. 엄마가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우리 우진이 엄마 용서해 줄래? 정말 미안해 우진아. 엄마도 우진이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 맞아요? 엄마, 우리 엄마라니. 나 이제 엄마랑 살래요.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 엄마 보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아들은 저를 많이 이해해 주었고 늘 저를 그리워했다더군요. 아무리 할머니와 아빠가 잘해줘도 엄마 없는 삶이란 서러웠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시작하였고 남편 측은 모든 자금줄도 끊긴 상황에서 절 가만두지 않겠다며 길길이 날뛰었네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의 불법 친자 검사가 논란이 되었지만 약식 기소되어 저는 벌금형만 냈죠. 전 신우는 의사 면허 박탈해 친자와 양육권 모두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네요. 아들이 다행히 저와 살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여서 다행이었죠. 너무 고마웠네요. 지금까지 못 준 사랑 듬뿍 주리라 다짐했고요. 인연? 내가 가만 안 둔다. 이 독한 년. 몇 년 만에 나타나서 애 엄마라고 애를 데려가려 해? 그동안 입히고 먹인 게 누군데? 아줌마, 착각도 자유야? 아줌마 내가 빼돌린 내 아들. 이제 내가 찾겠다는데 누가 말려? 쫄딱 망했는데 우리 우진이 어떻게 키우려고? 전현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네가 뭔데? 갑자기 우리 집에 끼어들어서 이 사단이야? 네가 뭔데? 이 미친 거사? 끼리끼리 미쳐가지고 내 아들을 너네한테 맡길 수 없지. 정신이 제정신이어야 맡기지 안 그래? 이 정도만이 다행인 줄 알아. 내 인생 너네 집에 시집와서 꼬였어 알아?
못돼 처먹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이제 그 잘난 돈도 없으니 볼 게 뭐가 있니, 너네 집안? 뭐야? 어디서 주둥이를 돌려 쪘단 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내가 가만 안 둬, 알겠어? 우리 장손을 네가 감히? 할머니, 고모,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한테 욕하지 말라고요. 그럼 할머니랑 고모 미워할 거야. 우리 엄마 몰아세우지 마요. 오진아, 내다 네 할미. 어찌 그럴 수 있어? 우리 우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오진아, 이리 오렴. 당장 저 악마한테 떨어져. 주둥이 다물어요, 아줌마. 폭발해버리기 전에. 이제 우진이 내가 책임져. 내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 당신들이 겪을 차례야. 알겠어? 그리고 전 남편의 재혼한 와이프는 이혼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건선징악인 것 같았죠. 너무 멀리 돌아와 아들을 만났지만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은 기분이라 행복했네요. 그리고 모든 걸 승소한 그 순간이 저에게 가장 값진 순간이었어요. 8년 만에 본 아들이 저를 그리워했다고 말해줬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 아들과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소송 이후에도 남편 측은 역으로 항소를 했지만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었죠. 그리고 전 남편 회사가 쫄딱 망한 틈을 타 그 사장님은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의 학자금을 내주셨어요. 정말 그 사장님을 생각하면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내 목숨 빚진 인연. 우리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오진이 학비는 평생 걱정 말아요. 아휴, 감사합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사장님, 은혜 못 잊을 거예요. 아직도 난 기사님 덕분에 살아있는 것 같소. 고마워요.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그게 나도 은혜 갚은 일이니까. 고맙습니다. 저 또한 사장님이 저 도와주신 거 잊지 않고 베풀며 살아갈게요. 너무 감사해요. 진기한 인연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지만 너무 행복해요. 가끔 아들이 제 아빠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다가도 아빠랑 할머니와 사는 것보다 지금 저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해줄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기쁨이에요. 헤어졌을 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정신이 아찔합니다. 돌고 돌아 만난 우리 아들, 제 목숨이 닿는 날까지 아들에게 헌신할 예정입니다. 제 목숨보다 아까운 아들이니까요. 사장님과는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명절이면 친가족처럼 이것저것 많이 보내주시고 아들과 함께 인사도 간답니다. 피로 이어진 사이는 아니지만 그 어느 사이보다 정말 각별해졌네요. 외동으로 자라온 저로서는 든든한 친정 가족이 생긴 것 같아 이것 또한 행복이지 싶어요. 그리고 벌써 아들은 18살이 되었어요. 머리가 좋아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제 몸 다하는 날까지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고 싶네요. 제 글을 재밌게 읽으셨나요? 오랜만에 떠오른 추억 생각나는 대로 써봤는데 이젠 지나가버린 추억이 돼서 웃으면서 글을 쓸 수 있었어요. 귀한 시간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여성입니다. 항상 제 자신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제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고 살았네요. 그러다 문득 이곳의 사연들을 접하고 제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전 여느 평범한 주부들과 마찬가지로 그때 그 시절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났어요. 친정 형제들도 많은 데다 그 집안의 막둥이로 태어나 엄마는 이미 노모이시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저는 큰언니네 며칠, 작은오빠네 며칠, 이렇게 엄마와 함께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살았네요. 친정을 원망한 적은 없지만 어린 나이에 안락한 집이 없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큰언니네 작은오빠네를 전전하고 살면서 성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만난 게 남편입니다. 하루빨리 집 없는 서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 남자면 평생을 믿을 만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을 많이 믿었다기보다 절 처음 본 순간부터 결혼하기까지 시부모님이 정말 너무 잘 대해주셨어요. 친부모님처럼요. 시부모님 자리가 너무 좋았던지라 그동안 제가 친정집에서 사랑을 받은 날들보다 시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게 더 컸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던 것도 컸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우리 시부모님 같은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라기보다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철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늘 제 걱정을 먼저 하셨죠. 아이고, 네가 장하다. 우리 영식이랑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똑 부러진 너 아니었으면 우리 영식이 어찌 됐을지.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절 항상 좋게 봐주시는 거죠. 전 어머님, 아버님을 영식 씨 덕분에 만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영식 씨 걱정 그만하셔도 돼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네요. 난 네 친엄마다. 그렇게 생각해라. 보고만 있어도 아까운 것. 이쁘다 아주. 친엄마처럼 생각해. 나를 시엄마가 아니고. 늘 친정 엄마보다도 가깝게 대해주셨죠.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더 컸어요. 이렇게 남편까지 착실하면 정말 완벽한 인생이었겠지만 남편은 자애로운 부모님 밑에 철없는 망나니 그 자체였죠. 결혼을 했음에도 시부모님의 재산을 생각하며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늘 가게에는 외상을 달기 바빴고 일을 하러 나가선 행반치고 들어오는 일이 많았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못 믿어 하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변하겠지, 철이 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이 많았기에 남편이 생활비를 벌어다 주지 않아도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친정에서는 그런 저에게 복이 터졌다고 누누이 말을 했었죠. 그리고 친정은 저에게 늘 도움을 청하기 일쑤였어요. 수중에 돈 한 푼 없었지만 친정 형제들은 제 수중에 돈이 많은 줄 알았죠. 너는 그래도 시집 잘 간 거야. 어디 김서방 같은 사람 또 있니? 사람이 조금 모자라서 그렇지. 돈 걱정을 하고 살기를 해. 모시는 시부모가 까다롭기를 해. 네가 우리 형제들 중 팔자는 제일 폈다, 야. 팔자도 타고난 거라던데. 그래서 그런데 네 형부 이번에 300만 원만 있으면 딱 모든 게 해결된다는데 좀 해줄 수 없냐? 내가 너 아니고서야 누구한테 부탁하겠어, 안 그래? 언니, 나 돈 없어. 생활비도 시어머니한테 타서 쓰는데 내가 여윳돈이 어딨어. 미안해. 도와주기 힘들겠네. 너네 형부 교도소 가는 꼴 보고 싶어? 그럼 이 어린애들은 어쩌라고? 너 정말 이렇게 모른 척 할 거야? 너무한다. 저에게 말하면 돈이 나올 줄 아는 친정, 너무 지겨웠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크게 돈 사고를 치신 형부 때문에 애원하는 언니를 보고 있자니 외면하기도 그렇고 돈은 없고 저 역시도 마음이 답답했죠. 이런 얘기를 신랑한테 의논하자니 남편은 정말 믿을 만한 구석이라곤 없는 남자였고요. 그저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이었죠. 하지만 남편이었기에 얘기했어요.
둘째 언니가 급하게 300만 원만 꺼달라고 하는데 혹시 여윳돈 좀 있어? 형부가 큰 사고 치셨나 봐. 자기 돈 없지? 내가 돈이 어딨냐? 너네 집은 하여간 뭐 도움 주는 건 없어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지.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민폐라고 했어? 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 그냥 필요하니까 좀 꺼달라는 건데 남도 꺼주면서 가족인데 말을 그렇게 해야 해? 가족? 너네 가족이 가족이냐? 잘린 식구 주렁주렁. 그때 내가 너한테 첫눈에 반하지만 않았어도. 아유, 내 화근이다. 남편은 역시나 돈이 없다고 하였어요. 돈을 기대한 건 아니었고 그냥 내 마음의 위로나 바랬던 건데 역시나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하면 큰 싸움이 날 것 같아 중단했죠. 남편은 외동으로 자랐기에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 둘째 언니네 집이 걱정되어 저도 모르게 웃지도 않는 나날들이었어요. 어디서 300을 융통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제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는 단번에 알아채셨습니다. 제 근심을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네요. 아기, 무슨 일 있냐? 표정이 어둡다. 혹시 뭐 나한테 할 얘기는 없고? 고민이 있으면 다 털어놔 보렴, 어? 아니에요, 어머니. 요새 좀 어지러워서 그랬나 봐요. 어머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너무 신경 쓰이게 했죠? 죄송해요. 어지러워서 그런 게 아닌데 뭐. 얼른 얘기해봐. 나한테 얘기 못할 게 뭐가 있냐? 친정엄마라고 생각해, 어? 절대 어머님한테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하나 믿을 곳 없는데 시어머니만이 유일하게 제 말을 들어주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묵묵히 저를 안아주시곤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흔쾌히 주셨어요. 전 그 돈을 받고 엉엉 울었네요. 어머님은 갚지 않아도 된다며 이런 일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가족이니까 어머님도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어머님의 바다 같은 깊은 심성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평생 시부모님을 내 친부모처럼 모시겠다고 말이죠. 남편이 곁을 많이 내주진 않았지만 시부모님만 있다면 괜찮다고 말이죠. 그렇게 다짐했어요. 300이면 되냐? 혹시 더 필요한 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숨기지 말고 말해. 알겠지? 엄마 속상하다.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까요? 어머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됐어. 우리 영식이 옆에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들 하나 있는 거라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더니 딱 지밖에 모르거든. 누가 저 꼴 보고 살겠냐? 안 그러냐? 그나마 네가 옆에 있어서 안심이 돼. 고맙다. 시어머니는 제 존재 자체를 고마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아버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쓰러지셨어요. 거동도 하실 수 없게 되었고 요양원으로 모시자니 제 마음이 찝찝하여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병간호를 시작하였고요. 어머님은 간병인을 모시자고 하였지만 아버님 어머님께 받은 사랑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고 싶어 가시는 동안 제가 지극히 모시고 싶었네요. 전 그렇게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몸도 안 좋아지셨는데 치매까지 온 아버님을 케어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친정 아버님이라고 생각하며 모셨습니다. 그렇게 병간호에 열중하고 있을 때 제 남편은 점점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슬픔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죠. 남몰래 눈물을 삼켰어요.
어젠 왜 안 들어왔어? 요즘 외박이 잦은 거 아니야? 아버님 몸도 안 좋으신데 어쩜 그리 밖으로만 나돌아? 내 말이 틀려? 짱알짱알 대지 마라. 네가 남자들 사업에 대해서 뭘 알아? 그래도 남자가 뭐라도 해야지. 집에 재산이 있겠다. 돈 대줄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왈가왈부하지 말고 돈 대줄 거 아니면. 무슨 말이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종류인지는 내가 알아야지. 자기 돈 날린 게 어디 한두 번이야? 아무리 어머님이 돈을 다 대주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들 하나인데 어머님 마음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 지금 아버님 몸도 안 좋으셔. 너보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더 잘 챙겨 알아? 그래봤자 네가 며느리지 뭐 별거 있냐? 넌 남이야. 그냥 집에서 아버지나 잘 모셔. 내가 미쳤지. 당신 같은 남자 뭐 볼 거 있다고 결혼을 하다니. 어머님 아버님 아니었으면 넌 진짜 바로 이혼감이야. 알아? 남편은 제가 저렇게 말을 해도 늘 무시하였죠. 항상 바깥 생활을 중시하던 남편이었기에 아버님이 아프셔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 저는 남편이 밖으로 돌았지만 아버님을 모셨어요. 그런 저에게 어머님은 정말 미안해 하셨지만 그동안 주신 사랑이 너무 컸기에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아버님의 대소변까지 받아내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제 손에서 눈을 감으셨죠.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만큼 슬펐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에게 또 한 번 고마워하셨고요. 고맙다 애미야. 네가 잘 모셔준 덕분에 네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쉬다 돌아가셨어. 요양원에 있었으면 그 차가운 데서 가족들도 다 못 보고 돌아가셨을 텐데 돌아가신 순간까지 네가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든든한지 고맙다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 도리를 한 걸요. 이제 어머님도 제가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저에게 고맙다고 하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머님께 늘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지난 뒤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그리고 멋진 사내 아이를 낳았고요. 시어머니는 몸조리조차도 친정 어머니만큼 해주셨네요. 덕분에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는 확실하게 하였죠. 아이를 낳아 이제 남편이 조금 제정신을 차리나 싶었지만 역시나 아이가 있어도 남편은 밖으로 나돌았어요. 이젠 사업뿐만 아니라 여자도 만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저녁엔 술 냄새에 와이셔츠에 여자 화장품을 묻혀놓는 일도 허다했죠. 시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더 이상 큰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많이 참았지만 이젠 한 아이 아빠, 가장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다그쳤고 저의 그런 모습에 남편은 더 밖으로 돌았죠. 이 화장품 묻은 옷 뭐야? 하다하다 바람도 피우니? 아니 여자가 없을 수 없지. 그렇게 돈을 펑펑 써대고 다니는데 안 그래?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여자도 만날 수 있는 거지. 집에서 노는 네가 뭘 알아? 네가 뭐 아는 게 있냐? 뭐?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우리 이제 민철이도 있잖아. 당신 정말 정신 차려야 해. 언제까지 어머니가 건강하실 것 같아? 정말 재산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벌어오는 돈은 없는데 써대는 돈은 많고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애가 뭘 배우겠어? 이게 진짜 선 넘네? 오갈 데도 없는 거 불쌍해서 얼굴 하나 믿고 결혼해줬더니 나를 훈계해 네가? 뭐? 나한테 할 말이 그게 다니? 여태껏 너랑 결혼해서 아버님 어머님 말고는 당신 때문에 행복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결혼해서 집에서 최대한 당신 내조에 어머님, 아버님 최대한으로 모셨고 아이도 낳았어. 이런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할 말도 못해? 말을 말자. 무식한 너랑은. 솔직히 너랑은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너를 보면 영감도 안 떠오르고. 사업가는 영감이 생명인데. 남편에게 상처받고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도 절 달래준 건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모든 것을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였죠.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더욱더 투정을 부렸고요. 정말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어머니뿐이었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어.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저렇게 네 속만 썩이니 원. 참 내가 너 볼 낯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님이 무슨... 제가 부족한 탓이죠. 그냥 민철이도 태어났고 이제 좀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매번 저렇게 실속 없이 돌아다니고 술만 먹기만 하니까 너무 속상해요. 요즘엔 여자도 만나고 다니는 것 같고요. 저도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어머님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숨 쉴 공간이 없어서요. 어머님도 누구보다 속상하실 텐데 어머님마저 안 계셨으면 저 못 버텼을 거예요. 철저히 시어머니와 둘이 의지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아빠의 빈자리가 무색하게 잘 자라주었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손주 보는 낙에 살았죠. 그렇게 남편에게 기대는 저버린 채 말이에요. 시간이 흘렀고 남편에게 조금의 기대도 없어졌을 즈음 저도 조금씩 자립할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저에게 무엇이든 지원해 주시고 싶다 하였죠. 감사하게도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조그만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평생 사회생활이라곤 해본 적도 없는 저지만 아무 일도 없이 돈만 축내는 남편을 생각하면 제가 뭐라도 해야 했어요.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있는 솜씨라곤 반찬 만드는 솜씨였기에 자신 있게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조그만 신도시 아파트 근처에서 열었던 반찬 가게였기 때문에 장사는 잘 되었어요. 주부들이 많이 왔기 때문이죠. 제가 장사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돈이 벌리기 시작하자 남편은 이젠 반찬 가게까지 찾아와 돈을 가져갔습니다. 20만 원만 주라. 엄마가 요새 돈을 안 줘. 요새 가게 장사 잘 된다며? 네 돈이 내 돈이고 그렇지. 여기서 빼간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돈을 달래? 뭐하고 다니는 거야? 남편 노릇은 못하더라도 애아빠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오늘 민철이나 데리고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는 거야. 오랜만에 아빠 노릇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어차피 가게도 우리 엄마가 차려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돈이지. 나 이제 외동 아들인 거 몰라? 네가 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누리고 살 수나 있겠냐? 서방복은 없어도 돈복은 있다니까 하여간. 우리 엄마도 하여간 아들 뭐 하나 차려줄 생각은 안 하고 완전 남의 며느리한테 가게 하나 떡 차려주고 말이야. 네가 생각해도 너무 심하지 않아? 우리 엄마지만 성격 하여간 유벌나. 어머님이 오죽하면 그러시겠어? 민철이랑 밥 먹는다고 하니까 주는 거야. 20만 원 여기. 밥 먹고 영수증 가져와. 당신 못 믿는 거 알지? 그리고 오랜만에 어머님도 모시고 가고. 어머님 은근 당차 보이셔도 이젠 많이 늙으셨어. 알아? 한 번씩 제 속을 뒤집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남편은 오늘 웬일인지 아이를 데리고 나가 밥을 먹는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였죠. 설마 아이 얘기까지 했는데 거짓말을 할까 싶어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일이 끝나고 퇴근을 하려는데 남편 차에 어떤 한 여성이 타고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이가 없었죠. 이제 남편의 바람에는 면역이 들었다 싶었는데 막상 또 눈으로 보니까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남편 사랑도 못 받는 박복한 팔자구나. 남들은 시댁 잘 만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줄 알지만 속속들이 살펴보면 한평생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며 자책했네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하고요. 아까 여자랑 가게 앞에 지나가던데 안 걸릴 줄 알았어? 진짜 지겹다 당신 봐라. 민철이 데리고 저녁 먹는다며? 아들을 팔아? 그냥 지나가는 바람 아니야. 진지한 관계야. 뭐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좀 기다렸어. 어차피 너랑 나랑 의무적으로 산지 오래잖아. 안 그래? 그 여자랑 살고 싶어. 어차피 너 이제 가게도 하고 있고 민철이 데리고 충분히 살 수 있잖아. 진짜 뻔뻔하다. 바람은 당신이 펴놓고 나보고 지금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거야? 절대 그렇게는 못해. 민철이는 생각은 안 해? 쨍그랑 저의 그 말을 방 너머 듣고 계셨던 어머니께서 컵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죠. 매번 다투기는 했어도 심각하게 이혼 얘기는 오가지 않았기에 어머님도 그러려니 하셨지만 실제로 이혼 얘기가 오가니 어머님도 놀라셨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오셨죠. 애비, 뭔 말이냐? 너 지금 민철 애미 보고 이 집 나가라고 하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네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한 게 있어? 어? 애미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나랑 네 아빠 모셔. 네 아빠 평수발 다 들고 이제서야 민철이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매일 반찬 냄새 맡아가며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네가 어떻게 애미한테 그런 말을 해? 내 배로 나왔지만 네가 사람이냐? 어? 아, 엄마. 아들은 좋아요. 그만하세요. 이제 아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아들이 행복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뭐? 행복? 말이면 단 줄 알아?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나보고 이 집을 나가달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이혼은 정신 차려, 이 녀석아. 언제쯤 정신 차릴래? 어? 이제 이 아빠 돼가지고 아유. 어머님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남편과 저는 놀란 나머지 얼른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서는 어머님 연세도 있고 하셔서 충격받아 쓰러지신 거라고 했어요. 어머님을 퇴원시켜 집으로 모신 뒤 이렇게 쓰러지게 한 게 제 잘못인 것 같아 하염없이 후회만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쓰러지자 이때다 싶었는지 재산을 차지할 생각만 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괜히 어머니한테 못 볼 꼴을 보여드려서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평생 이 집에 시집와서 몸바쳐 시합의 병간호해. 나 모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내 욕심에 너를 붙잡아만 뒀어. 평생 철없는 남편이랑 사느라 속상했지? 내가 너한테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아휴.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이 몸져 누운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은 점점 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젠 집에 그 상간녀도 들이기 시작했어요. 인근의 말에 들리기로는 민철 아빠가 요새 어느 외간 여자랑 그렇게 쏘다니고 건물도 보러 다니고 펜트하우스도 보러 다니는 둥 아주 신이 났다는 거였어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았네요. 자기 엄마는 지금 몸져 누워있는데 연애에 사치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다니다뇨. 정말 괘씸했습니다. 평생 나에게 행복이란 걸 안겨주지도 않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어찌해야 할까 고민만 하였죠. 하지만 아이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지금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참는 거와는 무색하게 점점 도를 넘더군요. 대놓고 저에게 나가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말이죠. 엄마 저렇게 됐는데 내가 너랑 살 이유가 있겠냐? 너 하나 끔찍이 여기시는 엄마인데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 난 너랑 살 이유 없어. 알아? 엄마도 이제 곧 돌아가실 거고 너 살 길 알아서 나가 찾아. 설마 우리 집 재산 다 많은 건 아니지? 미친놈. 네가 인간이니? 너네 엄마 저렇게 몸져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어? 그러고도 네가 민철이 아빠야? 민철이 핑계 좀 대지 마. 그 핑계 대서 어쨌든 이 집에서 한 자리 차지해보고 싶은 거 아니었어? 너 그거 하나 때문에 버틴 거잖아.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내가 너랑 똑같은 놈으로 보이니? 이 인간 말종아? 어머님만 아니면 너 내가 진짜 가만 안 뒀어. 남편과 대화를 하고 나면 제 마음은 칼날이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것만 같았어요. 어쩜 저렇게 이기적인 인간인지 누워 계신 어머님이 불쌍했죠. 어머님은 그런 남편의 망나니 짓을 보면서 눈물만 훔칠 뿐이었어요. 자식복도 지질이 없는 어머님. 그리고 남편은 어머님이 슬퍼하시든지 말든지 그 상간녀와 붙어 다니면서 같이 살 집을 알아보았죠. 한순간에 불장난인 줄 알았던 그 바람이 우리 집의 대혼란을 야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님은 모든 걸 아시고 더 이상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본인의 몸이 너무 노쇠해진 탓인지 예전의 기량도 안 나오셨거든요. 어머님이 참으로 안타까웠죠. 이혼도장 찍으라니까. 어차피 엄마 곧이야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 알아서 찍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버틴겨? 그 반찬 가게라도 지키고 싶으면 도장 찍어. 그리고 민철이도 네가 키우던지. 어차피 헐몸이어야 새 출발하기도 편하지. 뻔뻔하긴 짝이 없는 놈. 이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네 입에서 뻔뻔하게 꺼내지 마. 평생 불륜남녀 소리 듣기 싫으면. 이젠 진짜 너랑 살 이유가 없다. 나도 내 행복 찾아야지. 우리 예쁜이랑 살 집도 알아봤어 이미. 넌 그냥 몸만 나가면 돼. 어차피 이 집에서 누렸던 것들 다 우리 엄마 덕에 누리고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몸만 나가. 내가 할 말은 이거야. 전하의 배은망덕한 놈. 한평생 언제 정신 차리려나 했는데 이젠 너한텐 기대도 없다. 아들 하나 있는 거라고 언제쯤 괜찮아질까? 이제는 좀 철들었나? 기다린 세월만 한평생이다. 내가 죽어서도 애미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눈을 감어? 네가 사람이야? 엄마는 빠져요. 남한테 왜 그래 도대체? 내가 엄마 자식이지 얘가 엄마 딸이야? 내가 얘랑 살기 싫다고. 나도 사랑하는 여자랑 살 거라고. 남편은 이 말만은 내뱉고 또다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마 상간녀를 만나러 간 모양이었죠. 그리고 어머닌 무슨 결심을 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전 계속 반찬 가게를 나가며 어머님의 병간호를 병행했죠. 그로부터 얼마 후 어머님이 모든 친척분들을 모아놓고 중대한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죠. 저와 제 아들 그리고 남편까지 꼭 이 자리에 참석하라며 신신당부를 하였어요. 전 일을 끝내고 얼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남편과 상간녀도 와 있었고요. 기가 막혔네요. 이제 모든 친척들 앞에서 이 여자가 본인의 여자인 것처럼 공표하려고 데리고 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어머, 아직도 안 나가셨어요? 우리 오빠가 말했다고 하던데. 이제 주인은 나라고. 저 오빠랑 같이 살 집도 알아봤어요. 얘기 들으셨죠, 형님? 어마어마한 펜트하우스예요. 형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뭐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해야 하나? 뭐? 형님? 뻔뻔하기 짝이 없는 년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유부남 꼬셔 죄책감도 없이 여기까지 따라왔겠지. 안 그래? 끼리끼리라고. 김영식이랑 너 아주 잘 어울려. 한 쌍의 원앙 같았고.
언젠가 다 돌려받을 거야, 알아? 남의 눈에 눈물 내고 잘 사나 보자고. 친척들은 웅성웅성 그 상간녀와 남편, 그리고 저를 보고 쑥덕거렸습니다. 아주 정말 별 광경이었죠. 전 혹여나 아들이 상처받을까 아들을 방으로 올려보낸 뒤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입을 떼셨죠. 그 이야기는 아주 놀라울 만한 이야기였네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이제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죽기 전에 유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죽고 유언장만 남길 수도 있었으나 꼭 맨정신에 살아생전에 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언이라뇨. 그리고 아직 살 날이 많으신데 그런 말씀 마세요. 아셨어요? 넌 조용히 해. 이 집에서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 엄마. 이왕 물려주기로 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물려줘요. 어차피 줄 거 지금 주면 좋잖아. 안 그래요? 이제서야 우리 엄마가 내 말뜻을 잘 알아들으셨네. 고마워요 엄마. 내가 이제 잘 모실게.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넙죽 감사하다는 남편을 보며 착잡했습니다. 언젠가 이혼은 해야겠지만 정말 때가 다 된 것 같았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제라도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살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했어요. 어머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그냥 저는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전 어머님의 사랑을 평생 받았으니 그걸로 되었다 싶었죠.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어요. 그것이 어머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다면요. 넌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구나. 아들 하나 있는 거라고 이렇게밖에 못 키운 다 내 불찰이다. 그저 오냐 오냐. 언젠간 철들겠지. 조금은 나아지겠지 한 게 벌써 51년이니. 다 내 죄가 커서 그렇다. 애미야, 미안했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은 건물 땅 할 거 없이 모든 현금 재산 70억을 우리 민철이랑 애미한테 물려줄 거다. 그리고 너랑 저 환양녀는 당장 나가.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들으세요. 김영식은 이제 내 아들 아닙니다. 오로지 내 자식은 며느리 이순이와 김민철이에요. 모든 재산은 민철이랑 애미한테로 갈 거고요. 이미 변호사 통해 공증을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두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친척들은 웅성웅성 난리가 났죠. 저조차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에겐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간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댔죠. 정말 우악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오빠, 재산 상속 다 오빠가 받는 거 아니었어? 내가 못 살아 정말. 그럼 땡전 한 푼 없는 그지였잖아. 그 말이 끝나고 남편의 뺨을 날리는 상간녀. 보고 있는데 어찌나 우습고 속이 시원하던지 악역들의 말로였죠. 남편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눈엔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며느리 예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한평생 아들보다도 저를 더 위해주셨던 어머니. 정말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노막 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정신감정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생판남한테 재산을 줘? 난 속았어. 오빠한테 완전히 속았다고. 내 인생 책임져. 다음 달에 결혼할 거라고 다 말해놨는데 거지랑 어떻게 결혼을 해? 닥쳐라. 너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내가 죽든지 말든지 아주 내 재산 탕진할 생각이나 하고 다니고 그게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한평생 민철 어미한테 봉양받고 살았다.
네 아비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도 민철애미가 걷었어, 알아? 이 은혜도 모르는 놈, 나가 이제!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나가는 문을 한참 쳐다보다 저를 꼭 안아주셨네요. 네가 내 딸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꼭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아가야. 내가 해줄 건 이런 거밖에 없어. 아들 교육 잘못 시켜 평생을 마음 아파 지냈지?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 혹시나 네 마음에 상처되지 않았을까 늘 걱정했다.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애미야. 그리고 우리 민철이 예쁘게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어머니의 사랑을 제일 받은 건 저예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전 어머니 못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와 뜨거운 포옹을 끝내고 전 다시 반찬 가게와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역시나 제가 임종을 맞이했네요.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하시다 돌아가셨고요. 남편은 장례식장에 와서 많이 울긴 울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전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재산 때문에 절대 이혼을 못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더 이상은 부부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100% 남편 쪽 가실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야말로 닥쳤던 개가 되었네요. 모든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한 채 친척집을 전전한다고 말이죠. 하나 있는 아들도 평생 엄마 고생시킨 사람 보고 싶지 않다고 하고요. 그래도 애아빠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해 작은 집 하나는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완전 인연을 끊었습니다. 전 하고 있던 반찬 가게가 더 잘 돼서 지금 3호점까지 오픈을 한 상태예요. 한평생 남편 사랑 받지 못하고 살았지만 평생을 시부모님 사랑에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제 일을 하며 자존감도 많이 회복한 상태이고요. 이 글을 쓰다 보니 돌아가신 어머님이 더욱더 그립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연들을 접하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았었는데요. 제 사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친정집은 매우 가난했고 불우했어요. 엄마는 가난을 버티지 못해 제가 어릴 적에 집을 나갔고 아빠 혼자서 나와 동생을 키웠죠. 아빠는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지만 가난은 가난을 키우기만 할 뿐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게 되었고 대학이 정해지자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과외뿐만 아니라 카페, 식당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는데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남자가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집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에 외롭고 힘들었던 저는 남편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경제적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었던 친정이지만 의외로 시댁에서는 저를 딱히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뒤늦게 알게 되었네요. 남편, 아니 시댁 식구들은 절약 정신이 정말 강했어요. 연애하면서 남편의 절약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정말 심각했죠. 당신 벌써 화장실 물을 내려버린 거야? 왜? 대변이라도 봐서 물을 내린 건가? 아니, 소변을 봤으면 몇 번 더 보고 내려도 되는 거 아니야? 물세가 얼마나 비싼데 고작 한두 번 소변 봤다고 내려버리면 어떡해? 거기다가 휴지는 왜 이렇게 많이 써? 딱 3칸이면 되는걸. 여보, 이미 충분히 소변 쌓아놨어요. 당신은 코도 없어요?
지금 화장실에 온통 찌린내뿐인데 이거 그냥 두면 아무리 청소해도 계속 남아있어서 안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당신이 말하는 건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물 부족 국가에서 이렇게 물을 펑펑 쓰는 게 어디 있어? 하여튼 아끼는 게 하나도 없어. 이번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 다음에는 꼭 5번은 소변 보고 물 내리도록 해. 아휴, 당신 정말 너무하네요. 물 한 번 내린다고 그게 10,000원, 20,000원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제발 그냥 평범하게 살 수는 없어요? 당신이랑 나랑 버는 돈이 얼만데 고작 몇천 원 오르내리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해요? 그렇다고 내가 물을 온종일 틀어놓고 사는 것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사치하는 것 마냥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이게 사치가 아니면 뭐야? 충분히 아껴서 쓸 수 있는 걸 당신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 아껴서 쓰면 쓸수록 수도세는 점점 더 적게 나올 테고 지금까지 그걸 다 봐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딴소리지? 그리고 당신이랑 나랑 무슨 평생 돈 벌 줄 알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지금 버는 돈을 생각해? 남편과의 결혼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둘도 없는 짠돌이가 되었어요. 특히나 집안에서 쓰는 모든 것은 일회용이라 하더라도 여러 번 사용해야 했었죠. 밖에서 하는 외식조차 쉽게 했던 날이 없었어요. 이런 남편과 사는 것도 괴로웠지만 더 괴로웠던 것은 시모였네요. 남편보다 더한 사람이 바로 시모였습니다. 예, 너 잠깐 이리 좀 와봐라. 이거 보니? 너 밖에서 이딴 거 사 먹고 다니니? 아주 돈이 흘러 넘치는구나. 너 이렇게 우리 아들 돈 가지고 밖에서 커피나 이런 거 사 먹고 다니는 거냐? 뼈 빠지게 돈 벌고 있는데 이딴 거나 처사 먹으면서 돈 쓰고 다니는 거냐고? 도대체가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해서 좋아했더니만 아주 아낄 줄을 모르는구나. 너 진짜 가난한 집 딸 맞니? 혹시 네가 이렇게 돈 마구 쓰고 다녀서 가난해진 건 아니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제가 가난한 집 딸이라서 결혼 허락하셨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커피를 마시면 얼마나 마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남편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 저도 밖에서 일해요. 일하다 보면 커피 한 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다 제가 사 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럼 이렇게 쌓여있는 커피컵들은 다 뭐니? 내가 이런 것도 모를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너 시애미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무시해? 아주 친정이 가난하다고 해서 돈 좀 아낄 줄 알겠구나 했더니만 밖에서 커피나 사 먹고 다니고. 너 저렇게 밖에서 사 먹다가는 네 친정 꼬락선이 쫓아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 우리 아들이 매달 돈 벌어다 줘도 네가 다 써버리면 돈이 모이겠냐고? 어머님, 저희 집 그런 식으로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생활비 각자 알아서 각출해서 모으고 있고 나머진 용돈으로 알아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쓸데없이 쓰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님이 저희가 쓰는 돈에 대해서 참견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얘가 어른이 얘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지. 큰 소리 내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너 내 아들 돈 한 푼이라도 써봐. 정신이 제대로 박히는 줄 알았더니만 허참 기가 막히네. 내가 너희 나쁘라고 얘기하는 거겠니? 아껴서 나중에 너네한테 도움되라고 하는 말이야. 어쩜 시애미가 얘기한다고 다 욕하는 줄이나 알고 너 그렇게 쓰고 다니다가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 시어머님께서는 불시에 집으로 찾아와 쓰레기통이며 수납장이며 몰래 다 뒤져보시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퇴근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다 저에게 크게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왜 그러실까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한 마음보다는 시어머님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듯 했죠. 남편에게 얘기를 해봤자 남편은 시어머님이 다 우리들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며 오히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라면 먼저 반기를 드는 저의 태도가 더 이상하다고 말을 했죠. 당신 어머님께 좀 말해주면 안 될까? 아무리 그래도 부부가 없는 집에 불시에 찾아와서 수납장이며 쓰레기통이며 다 보시고서는 화를 낸다는 게 나도 당황스럽고 불편해서. 거기다가 요즘은 화장지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보시는 모양이더라고. 저번보다 화장지가 훨 많이 줄었다면서 얘기하시는데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싶더라고. 엄마가 우리 불편하라고 그러시겠어? 솔직히 당신 친정엄마도 안 계시는데 살림이라고는 제대로 본 적도 없잖아.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 우리 엄마한테 따로 생활비 아끼는 법 배우겠다고 하는 지인분들도 많은데 왜 당신은 무조건 엄마 말이라면 반기를 들어? 그냥 엄마가 얘기를 하면 좋은 말이구나 하고 들으면 되지. 정 듣기 싫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나도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는데 점점 심해지시잖아. 커피 하나 사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거기다가 고지서나 이런 것도 다 보시는지 얼마나 쓰는지 알고 계시더라고. 뭔가 감시를 받는 듯한 느낌이 나니까 당신이 좀 잘 말을 해줘. 내가 그렇다고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이 정도면 나도 많이 아끼고 사는 거 아니야? 당신이? 당신은 진짜 안 아끼고 사는 거야. 마시고 싶은 커피도 마음껏 마시면서 무슨 아끼고 사는 거야? 우리 엄마는 엄청 아껴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사시고 돈도 많이 모으시고 그러셨어. 이게 다 아버지 은퇴하시면 자식들한테 안기대고 편하게 사시려고 하는 거라니까. 엄마가 우리한테 나쁜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해? 시어머니가 막말을 퍼부을 때마다 저도 매번 대응을 했지만 시어머님께서는 큰 타격이 되지는 않았는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하다 싶을 땐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기도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죠. 더욱더 황당한 일은 시어머니는 집안일은 모두 아내인 제가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업주부가 아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애들은 맞벌이는 필수라고 하면서도 집안일은 아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 제가 남편과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킨다고 시어머니께서 아주 크게 화를 낸 날이었어요. 저보다 일찍 퇴근을 한 남편이 집에서 쓰레기를 들고 나오는 걸 시어머님께서 보고 잔뜩 화가 나셨던 날이었죠. 너, 내가 내 귀한 아들 쓰레기 버리라고 너 받아들였는 줄 아니? 어떻게 여자애가 쓰레기 하나 꼼꼼하게 버리지 못해서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을 시켜? 그러라고 니네 친정에서 가르치디? 아니지. 넌 친정엄마도 없으니까 배워먹은 게 없으니 이렇게 남편 못 시켜서 안달인 거니? 어떻게 된 게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해서 수그리고 살 줄 알았더니만 절약도 못해, 집안일도 못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네? 어머님, 저도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집안일이라고 해봤자 쓰레기 하나 버린 것뿐인데 그거 하나 했다고 이렇게 난리친 거예요? 제가 전업주부였다면 쓰레기 버리는 거 제가 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같이 늦게까지 힘들게 돈 벌어서 오고 있는데 저는 집안일까지 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한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뭐? 네 주변에는 다 개념도 없다니? 누가 하늘 같은 남편 쓰레기 버리는 걸 시켜? 뭘 잘했다고? 그리고 또박또박 말대꾸야?
시어머니가 지적하면 잘못했구나 생각을 해야지. 아유,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 가난해서 양심은 있는 줄 알았더니만 가진 거 없으니 개념도 없는 줄 몰랐네. 너 우리 아들이 안 말렸으면 너 지금 당장 집에서 내쫓았을 거야, 알아? 어머님, 여기 제 집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제 명의로 입주한 제 집이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집 딸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개념이 없다는 건 어디서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더 너무하세요. 정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나서 종종 저보다 일찍 집에 도착하는 날이 있었지만 그동안은 집안일 하나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쓰레기를 보고 버리러 나온 남편을 시모가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킨다며 노발대발 못할 말까지 다 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님의 말과 행동에 너무나 질려버려 결혼 1년 차에 남편에게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저도 구질구질하게 절약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먹고 싶은 커피 한 잔 사 먹지 못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은 제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선언을 하자마자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했다며 저에게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하도 엄마한테 적응돼서 그런지 이게 잘못된 건 줄 몰랐어. 엄마도 평생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런 것만 보고 자라서 그런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몰랐나 봐.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는 당신 커피 사 먹는다고 잔소리도 안 하고 화장실 물 내리는 것도 간섭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는 얘기만 하지 말아줘. 당신 정말 웃긴다. 그렇게 어머님한테 들을 때는 옆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심보야? 난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도 엄연히 늦게까지 돈 벌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눈치 보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당신도 힘 빼지 말고 그만 정리하자.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집안일도 이제 같이 하고. 그래, 생활비도 이제는 당신이 다 관리해. 당신이 관리하게 할게. 어떻게 쓰든지 당신이 알아서 잘 관리하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 헤어지자는 얘기만 하지 말아줘. 당신이랑 헤어지면 나 정말 못 살아. 엄마한테도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고 할 테니까 한 번만 지켜봐줘. 남편의 태도에 저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에는 남편은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말도 심하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매번 집으로 갑자기 들이닥치던 시어머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더 오래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강경하게 나오자 시어머님께서 밥도 안 먹고 몸져 누워버리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무시했지만 남편은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어머님의 말을 들어주게 되었고 다시 효심지극한 아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모는 종종 저희 집을 급습해왔고 남편은 그런 시모를 적극적으로 말려주지 못하였죠. 집에 와서는 집안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살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빨래 설거지는 밀린 건 없는지 다 확인을 하고 갔어요. 출근하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가면 퇴근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이 시간까지 어쩐 일이세요? 아니, 집에 오시면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어머님이 집 정리하셨어요? 정리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요즘 일이 바빠서 퇴근하고 나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오셨을 때 정리가 많이 안 되었을 텐데 그거 다 치우신 거세요? 그래 뭐 바쁜 건 알겠다만 그래도 집안 정리는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어질러진 집안 꼴을 보면 우리 아들이 집에 오고 싶겠어? 아유, 너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이렇게 집안이 어지러우면 집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게 청소도 해야지. 이런 거 원래 친정엄마가 알려주는 건데 너는 친정엄마가 없으니 내가 다 알려주는 거다. 고마워해. 아휴, 어머님, 저도 알죠. 저도 집에 들어오면 깨끗하고 정리 잘 된 집에 들어오고 싶지. 잘 정리되지 않은 집은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집안일은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남편 오면 어머님 말씀 잘 전해 볼게요. 저 봐라. 말 한마디 지지 않고 다 받아줘야 속이 시원하니? 내가 너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지. 아이고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 그리고 아들한테 들어보니 네가 월급 관리한다며? 요즘 잘 관리는 하고 있는 거니? 너 아들이 번 돈 가지고 쓸데없이 쓰고 있는 건 아니지? 혹시 관리하기 어려우면 나한테 맡기렴. 내가 그런 거 알뜰하게 잘하거든. 남편이 벌써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공용으로 쓰는 통장에 다 모은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다 오픈을 하고 있어서 알고요. 뭐 저 혼자 관리 못할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그다지 어렵진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저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비꼬는 시어머님의 말에 저는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날은 휴일이라 밀린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잔뜩 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급탕비가 많이 나와서 찬물로 설거지를 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두 모자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영문도 모르고 쳐다보고 있으니 시모는 갑자기 저의 머리채를 잡고 끌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내가 통장 관리 네가 한다는 것에서부터 알아봤다. 이게 정말 이딴 식으로 돈 쓰려고 해? 감히 네가 내 아들 돈을 이렇게 쓴다고? 아주 그냥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만 이렇게 뒤통수 칠 준비하고 있었던 거니? 이게 정말 코딱지만한 돈 벌다가 남편 돈까지 네가 관리하니 네가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양 살았구나. 너 이제는 끝이다 끝.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여보, 어머님 좀 말려봐.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왜 그러시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제 머리 잡아당기시지만 마시고 어떤 일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대답을 하죠. 제가 거기다가 흥청망청 돈을 쓰다니요? 저희 다 오픈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 봐라. 모르는 척하네. 너 요즘 집에서 난방 틀어놓고 사니? 그렇게 고이고이 아껴서 잘 쓰고 있다고 한 게 바로 이런 거니? 이거 봐라. 네가 눈이 있다면 똑바로 뜨고 봐봐. 여기 보이지? 이번 달 관리비 내역서가 80만 원인 거.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도대체 뭘 했길래 집에서 관리비가 80만 원이나 나와? 너 똑바로 얘기 못해? 어머님, 고작 관리비 때문에 이러시는 거세요?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제 머리까지 잡으실 정도예요? 정말 이것 좀 놓고 말을 하세요. 고작? 너는 80만 원이 고작이라는 거니? 그래 그럼 그 고작 80만 원 네 친정아비한테 나가서 받아와. 그게 아니면 내 아들 돈에서 한 푼이라도 쓸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가서 네 친정에서 다 뺏거라.
어떻게 돈 관리 맡긴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흥청망청 써댔으니 이렇게 알기라도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시모는 제 얼굴로 종이 한 장을 던졌습니다. 시모가 던진 종이를 펼쳐서 보니 관리비 내역서였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내역서에 80만 원이 적혀 있었죠. 남편 역시 제 머리를 잡고 있던 시모를 전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께 죄송하다면서 자신이 며느리를 잘못 들인 것 같다면서 어머님께 사과를 할 뿐이었죠. 두 모자의 행패에 어이가 없었던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부랴부랴 들어온 것은 시아버님이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저를 보면서 살살게 되시고서는 시어머님을 멀리 떨어뜨리셨고 저를 챙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황당해하는 시어머님과 남편을 향해 그동안의 일을 모두 전해주셨죠. 당신 어떻게 고작 80만 원에 며느리 머리채를 잡을 수가 있어?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그렇지. 모두가 다 정답은 아닌데 왜 당신은 정답인 양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아유, 내가 며느리 볼 낯이 없어.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구나. 관리비는 내가 다 감당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거라. 당신이 뭘 감당해? 제가 다 써제낀 건데 뭘 감당한다는 거냐고? 당신이 몰라서 하는 말인데 얘네 월급 관리 다 제가 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 매달 이것저것 사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 관리비가 80만 원이나 나오지? 당신 생각해봐. 우리는 그 추운 겨울 눈 펑펑 오는 날도 무리해서 보일러 틀어본 적 있어? 없잖아. 이렇게 절약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우리 아들이 고생고생해서 번 돈으로 자기가 이렇게 다 쓰겠다는데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게 부모지. 아유, 당신 정말 못됐다. 여보, 나 직장에서 잘렸어. 아니, 잘린 지 이제 4달이나 지났어. 그동안 당신한테 얘기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얘기해봤자 당장 수입도 없고 직장이나 구해보고 말을 하자 싶었어. 그렇게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직장을 구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나이에 써주는 곳도 없었어. 그래서 사돈어른이 하시는 곳 경비를 구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해보려고 했지. 근데 당신은 그때 사돈 경비를 한다면서 얘기를 하니 당신 정말 직업을 했잖아. 그런 당신한테 어떻게 말을 해? 당신이 일을 잘린 거랑 무슨 상관이라는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출근한다면서 갔던 곳은 어디고? 매달 들어온 월급은 뭐며? 출근 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녔던 거야? 그게 당신 몰래 나 여기 와서 지냈어. 출근하는 척 매일 밖을 나섰는데 정말 갈 곳이 한 곳도 없더라. 그동안 절약한다면서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사줘본 적도 없고 거기다가 늘 얻어먹기만 하니 사실 네 옆에는 아무도 없어 지금. 공원에서 있던 날에 얘가 날 보고 집으로 가자며 데리고 온 거야. 너 이게 사실이야? 근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 왜? 이제 시애비가 돈 벌 일도 없어지니까 너한테 수그리면서 살라고 말하려고 말을 안 한 거니? 어떻게 너는 새까맣게 시어머니도 속이고 남편도 속여? 아주 너 대단하구나. 이런 것도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시아버지 비밀 지켜준다고 돈도 알아서 펑펑 쓴 거니? 어머님, 그런 게 아니고요. 아버님께서는 어머님 불편하셔서 이렇게 저희 집에 와 계셨던 거예요. 아버님이 어머님께 여러 번 직장 잘렸다는 거 얘기하려고 하셨지만 어머님께서 매번 그런 것에 경악하고 못마땅해 하셔서 말씀하실 수 없으셨대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간곡하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말씀 못 드렸던 거고요. 시어머님께서는 경비 일을 하고 있는 친정 아빠를
매번 옆에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사돈 경비를 한다고 하면 다들 손가락질을 한다면서 시부 앞에서도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부께서는 늙은 나이에 경비를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다 싶어 당분간은 직장에서 잘린 것을 숨기기로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직장에 다닌다는 핑계로 나와서 좀 더 편하게 있고 싶다고도 말을 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정말 힘드셨어요. 아무리 추워도 집 보일러는커녕 전기장판도 1시간 이상 켜지 못하게 하시고 집안 등불도 안 켜시고 밥도 아침에 먹었던 거 그대로 저녁까지 챙겨 드시게 하셨잖아요. 씻는 것도 매번 찬물에 그런 게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당분간 낮에 지내고 싶다고 하시길래 저희 집에 있는 동안에는 좀 편하게 지내시라고 난방도 펑펑 틀어드리고 온수바다 사우나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 거예요. 예. 넌 왜 관리비 많이 나온 걸 시애비 탓을 하니? 너 우리 남편이 순진하다고 그걸 다 받아줄 거라 생각을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직장에 잘린 걸 말 안 하는 게 내가 불편해서라고? 그런 게 어디 있니? 넌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 그래, 당신이 한번 얘기를 해봐. 얘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당신 집에 있는 게 싫어서 그동안 낮에 여기서 지냈어? 그래, 맞아. 며느리가 하는 말이 다 맞아. 솔직히 당신이랑 살면서 내가 따뜻한 물에 언제 목욕이나 한번 해봤어? 그리고 매번 설거지 할 때도 당신 찬물로만 설거지하게 하고 거기다가 감기 몸살에 추워해도 당신 보일러 한번 높게 켜보지도 않았잖아. 그러니 내가 당신이랑 같은 집에서 견딜 수나 있겠냐고. 그 관리비 다 내가 쓴 거다. 그러니 며느리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시아버님의 이야기에 어머님께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셨죠. 시아버님은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시고서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나가셨어요.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난 듯이 사건이 터지고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께 황혼 이혼을 통보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고 극구 반대하셨지만 아버님께서는 그동안 변호사도 만나시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다 해두셨더라고요. 사실 시모의 짠순이 행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외벌이로 돈을 모으셨던 아버님의 재산을 어머님께서 투자를 하면서 탕진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님께서는 땡전 한 푼 없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남은 돈을 가지고 집을 처분해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홀로 남은 어머님께서는 당연하듯이 남편과 살겠다고 나섰죠. 다짜고짜 짐을 챙겨서 저희 집으로 오신 시어머님께서는 안방을 비우라며 말을 하셨습니다. 나 이제 여기 와서 살란다. 나도 지긋지긋했는데 잘 됐지 뭐. 얘 뭐하니? 안방 정리하지 않고 안방을 정리해야 내 짐도 넣어서 정리할 거 아니니? 얼른 움직여라. 오늘 다 못하면 내일 연차를 써서 정리를 하던지. 아유, 안 그래도 너한테 살림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잘 됐네. 이참에 나랑 살면서 살림도 좀 배우고 아끼는 법도 배우고 하자꾸나. 친정엄마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알려줘야지. 네? 어머님, 여기 와서 사신다고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어머님이랑 저랑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가까운 곳에 집 마련해 드릴 테니 거기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갑자기 같이 살게 되면 저도 어머님도 힘들죠. 당분간 집 구하실 때까지만 지내세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아들 집이 있는데 왜 내가 다른 집을 가? 나는 아들네 집에서 살란다. 정 불편하거든. 네가 나가렴. 나 말리지 않으마. 우리 아들도 나랑 사는 걸 더 원하지. 너랑 사는 걸 원하겠니? 그렇지, 아들? 쟤는 왜 저렇게 모든 게 계산적이고 그러니? 암튼 가기 전에 월급 관리 통장은 내놓고 가거라. 안 되겠네요. 그냥 두 분이서 오손도손 재미나게 사세요. 제가 여기서 빠져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수십 년을 부대끼며 살아온 아버님도 못 살겠다고 나간 판국에 제가 어머님이랑 어떻게 사나요? 그 애틋한 아들이랑 산다고 하니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주시죠. 뭐? 왜 우리가 나가니? 나갈 거면 네가 나가야지.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정 나가고 싶으면 내가 아니라 네가 나가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정말 웃기는 애구나. 월급 통장 네가 관리한다고 집도 다 네 거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이건 같이 사는 집이니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니? 됐고 네가 그런다고 우리 아들이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 네가 가봤자 가난한 친정 아니겠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 집 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네가 더 가난하죠. 지금 이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준비한 돈인데 무슨 같이 사는 집이에요? 헛소리 하지 말고 나가세요. 당신도 같이 나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이랑 살다가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내가 그동안 무슨 정신으로 참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우리 이제 정말 끝내자. 저는 두 사람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은 결혼을 하기 전에 친정아빠가 한평생을 고이고이 모아둔 돈으로 작게나마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혹시나 결혼을 해서 제가 위축될까 싶어서 준비를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동안 시모가 했던 모든 메시지 통화 내역들을 모은 후 이혼을 청구했고 저희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3년도 채 되지 않은 결혼 생활이 끝이 났어요. 그 후로 친정 식구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 모았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시모가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너무 염치가 없었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내가 너한테 너무 했던 것 같구나.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은데 잠깐 볼 수 있겠니? 아들도 요즘 연락이 안 되고 그러는데 혹시 너랑 연락은 하니?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혹시나 전화번호가 바뀐 건지 싶어서 말이야. 아끼고 아끼면서 모은 돈들은 다 어디 가고 이러세요? 똥똥거리면서 살 것처럼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하시는 이유가 뭐죠? 제가 갈 곳은 어차피 가난한 친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이제 와서 제 가난한 친정도 아쉬우신가요? 참 웃기네요. 저희 친정 이렇게 당신한테 비웃음 받을 만한 곳도 아니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참아왔는지. 당신 이거 벌 받는 거야. 미안하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우리 아들이랑 전화라도 한번 해주면 안 되겠니?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아서 그래. 네가 전화하면 그래도 받지 않겠니? 내가 미안하다. 아들이랑 다시 한번 잘해보면 안 되겠니? 나 정말 많이 반성하고 반성했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구나. 한 번만 다시 잘 지내보면 안 될까? 이제는 당신들이라면 지긋지긋해. 이렇게 당신 전화 받는 것도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다시 잘 지내보자고 뻔뻔하게 연락하는 걸 보니 아직도 반성은 못했네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저한테 이렇게 염치 없이
전화하진 않았을 텐데요. 잘나신 분이시니 알아서 잘 사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몬은 자신을 용서해달라며 연락이 왔지만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친정이라며 무시하던 저희 집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지금은 전보다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친 듯이 절약하면서 괴롭혔던 시댁은 다들 뿔뿔이 흩어져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자신이 무시하던 그 상황이 되어보니 이제는 후회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